최근에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이, 백신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데 불가리스나 먹어볼까? 네, 바로 이 인터뷰가 화근이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1N1에 대해서 99.99%의 인액티베이션 보였고 코비드-19에 대해서도 근 80%의 인액티베이션 효과를 보았습니다. 불가리스 제품에 어떻게 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그 효율을 80% 이상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저 얘기가 알려지자마자 박성배 변호사님 많은 사람들 들썩였잖아요. 저도 이 기사 보고 질병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깜짝 놀랐었는데 식품의약청 안전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식품표시 광고법에 따르면 마치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표시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2월 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식품안전의약처가 이 사안을 두고 순수 학술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사제품 홍보 목적의 발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에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세종시에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 이 불가리스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 2월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2개월 영업정지면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인가요? 하지근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2개월 영업정지가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사안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해당 공장이 불가리스, 우유, 분유 이런 걸 생산하는데 남양유업의 생산량의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세종공장이? 네, 그러니까 이게 2개월 영업정지면 굉장히 이제 무거운 처벌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세종시 측에서 남양유업의 의견을 들어보고 네.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업이 의견을 낼 때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2주 후에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의견은 들어보겠다는데 남양유업 측의 입장은 뭘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우선 남양유업 측에서는 지금으로선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분이 현실이 될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네. 생산은 물론이죠. 하지만 또 원유를 공급하는 또 낙농업체 그리고 대리점들, 에코젠 대리점들까지 피해가 좀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저 상황이 경솔했어요. 그리고 저 얘기 나온 이후에 실제로 남양유업 주가 급등했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금융당국에서도 지켜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가 관련 무슨 뭔가 관련해서 뭔가 나쁜 움직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코로나19를 모두가 조심조심 하는 가운데 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지금 구설에 올랐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유명 K-팝 걸그룹이죠.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입니다. 지난 14일 한 수목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발단이 됐는데요. 그 사진에 보면은요, 제니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전 불감증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의 사진이 또 문제가 됐는데 제니가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아이스크림 먹고 있죠. 근데 지금 저 손이 총 7명의 손이 포착이 되면서 제니 일행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받게 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7명 되네요, 진짜로. 근데 그러면 저 촬영을 한 장소인 수목원 측과 소속사 측 입장 혹시 나왔을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나왔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기도 하니까요. 네. 수목원 측에서는 제니는 업무상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상. 예. 그다음에 소속사인 와이즈 측에서는 영상 콘텐츠 촬영차 수목원을 방문했을 뿐이다. 네. 라고 하지만 유튜브 촬영은요. 공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사적인 모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사적이라는 거죠. 개인의 일이라는 거죠. 최근에 무슨 큰일 터지면 유튜버들이 뭐 취재하러 왔다는데 기자 아니거든요. 자기네들 콘텐츠 만들려고 하는 거지. 네. 이게 공적인 일이 아니어서 이건 사적인 영역이어서 이거는 신고받아 마땅하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해명으로 일단락 되는 거예요, 논란이?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니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건 아닌지 판단해달라라는 민원을 접수를 한 건데요. 네. 이 민원인의 요청은 이렇습니다. 유튜브 촬영의 경우에는 이 방송이 아니니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따라서 수목원이 위치한 파주시에서 제니 일행의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인지를 판단해서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죠. 박성배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게 유튜브 촬영이 공적인 업무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지난 2월에 서울시가 이 유튜브 촬영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예외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유튜브는 방송법, 신문법 등이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7일자 서울시 문건에 따르면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서 유튜브 방송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에 해당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이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을 합니다. 즉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자체 판단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것보다도 지금 이를 총괄한다고 볼 수 있는 방역당국의 입장은 뭘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파주시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사 중이라서 결론이 아직 나온 건 없고 조사를 통해서 방역법 위반이 확인이 되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그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제니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이거 나름대로 잠깐 촬영할 때만 마스크 벗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만 마스크 벗었는데 참 억울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유명하기 때문에 더더욱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결론 나올 때 지켜볼게요. 그런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정치권에도 들썩이고 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룸 안에는요, 총 5명 중에서 3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하하. 아무리 수행비서라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을 수행하는 비서 같은 일원이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이죠, 한마디로. 네, 정치권. 네. 근데 이계 의원의 수행비서 A씨와 일행했던 2명이 일단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술을 마셨던 해당 주점의 종업원 3명이 추가 확진. 하하. 그다음에 그 확진된 종업원과 만난 다른 손님이 확진. 어허. 종업원의 가족이 3명이 또 확진. 네. 요 안에서만 순식간에 10명이 확진이 된 거죠. 네. 10명이 또 개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퍼뜨릴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야, 이게 바로 N차 감염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무서움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사례 같은데 보세요. 총 지금까지 그 한 사람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보세요. N차 감염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만 43명이 오늘 8시 기준 43명이 확진됐어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유흥주점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더욱이 해당 유흥주점 5인 이상 손님을 들이면서도 방문자 명단 작성 등도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줄줄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방역당국은 수행비서 A씨를 포함해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5명의 유흥주점 측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신 못 차린 공무원도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세종시의 한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 중인 상황에서 본인의 집에 인터넷 설치 기사를 불렀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하. 글을 올린 것은 그 해당 집에 방문했던 그 기사님이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지난 16일 오전에 이분이 설치 의뢰를 받고 네. 세종시의 한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방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분쯤 머물면서 설치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보건소로부터 그 고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아이고, 소식을 세상에. 전해 듣게 된 겁니다. 네. 하지만 설치 당시에 고객은 아무런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더더욱 방역에 신경 써야 되고 그 의식이 투철해야 될 텐데 하재근 평론가님,
자가격리 기간에 외부인을 자기 집에 불러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이 설치 기사분이 이게 어떻게 공무원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믿을 수가 없어서 혹시 공무원분도 모르고 날 부른 게 아닐까? 그걸 확인하려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그 공무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인터넷 설치를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진자 접촉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모르고 부른 게 아니라 알고 불렀다고 어허.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기사분이 화가 나가지고 네. 아니 자가격리 중에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게 어딨느냐라고 항의를 했더니 네. 그 공무원이 전화 끊을 때 사과 한마디 한 게 전부더라. 이게 사과로 무마될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기사님은 지금 하재근 평론이 어떤 상태일까? 이 기사님도 지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단순히 화가 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분이 지금 결국 이분도 그 접촉자가 돼가지고 어허.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2주라는 건 결국 그럼 일을 못 하게 된 거 아이고, 아니에요? 그러네요, 세상에. 급여 손해가 막심하다 아하.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 공무원이니까 그에 준하는 타당한 징계를 받겨주기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주변에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다른 사람은 생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겁니까?